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4050 세대의 분노라고 이제 봐봤습니다. 아니, 40대, 50대 분들이 왜 화나신 거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70 대책이 밝혀졌었고, 70 부동산 규제의 핵심 역시 세금 규제, 세금 폭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함께 발표됐던 내용이 이제 실수요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관 추천이라든가 다자녀, 다가구라든가 네.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 집 사는 분들에 대해서 예. 따로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빼놓고 이분들에게 이제 쭉 따로 라운드를 걸쳐서 이제 주는 이제 그런 물량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민간 브랜드, 민간 건설사를 나눠봤을 때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 비율이 20에서 15로 줄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특별 공급 관련한 물량들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민영주택도 잘 보면 민영주택의 민간 택지가 57%였고 나머지가 뭐 이런저런 뭐 특수로 빼놓는 거였는데 50%로 더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청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줄어든 70 이후에 남겨진 물량을 가지고 청약 점수로 쭉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4050이 4050 세대가 분노를 하느냐?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똑같이 무주택자예요. 그럼 2030이나 4050이나 똑같이 무주택자 아니냐? 그럼 거기서 청약하면 되고 따로 특별 공급에 가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텐데 실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 자산 요건이 좀 더 우선시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소득 같은 거에서는 2030보다는 4050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4050은 특별 공급에서는 오히려 2030한테 밀리고 그렇다고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약에 관련된 물량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특별 공급으로 빼서 그랬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카페에서 오히려 4050들이 우리 청약 시장에서 더 밀려나게 됐다라는 또 이런 푸념을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 걸 보고 조금 웃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른바 지금 이 청약 시장도 세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30대라서 30대를 조금 옹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 40대, 50대는 그나마 청약으로 기회라도 있던 사람들이고 20대, 30대 아예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조금 늘었다고 분노한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댓글에는 20, 30대는 아예 우리는 청약 점수도 안 되는데 가점에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30대가 매매 시장에서 집을 샀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리 추첨을 하고 들어가서 뭐 통장 10년 이상 갖고 있어도 가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030 자체는 청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작 그 물량 몇 개 상당히 7%포인트 정도 민영은 특별 공급으로 뺐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노할 일이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70 실수요자 대책이 2030과 4050의 어떤 세대 간 갈등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이렇게 할 것 외에 청약 제도를 한번 이제 청약 가점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좀 시간에 많이 쫓겨서 그리고 실수요자 위한 대책이니까 이 특별 공급을 늘리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게 전체 파이, 총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있는 파이를 가지고 4050과 2050을 나누게 되니까 서로가 모두가 볼멘 소리를 내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70 대책의 핵심이라고 하면 이 청약 문제보다는 이 다주택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대책 발표난 직후에 청와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대통령 국토교통비서관이 다주택자 2채 집을 갖고 있었는데 또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나 똘똘한 노영민 실장부터 해서 또 윤성환 비서관 그리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지금 다 얘기 나오는 것들이 강남에 집이 있고요. 이제 세종시 노영민 실장은 청주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뉴스에 나왔던 또 좀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윤성환 비서관 이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이 현재 강남 논현동에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본인이 항상 2주택 얘기했을 때 세종시에 꼭 실거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주택자 다 집 팔아라라고 하니까 이제 집은 팔기는 팔았는데 이제 세종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과 세종 일반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똘똘한 한 채구나. 그러면 강남이 훨씬 더 좋은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도 잠원동하고 세종시 중에서 또 잠원동을 남기게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집을 팔아도 또 문제냐 1주택자라고 해서 1주택자 남겼는데 또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에 꼭 실거주 하겠다는 얘기도 네. 했었고, 또 하나가 이 사연들이 다 국민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또 저도 이런 뉴스를 그렇게 이런 보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해서 이런 공직자들도 무슨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주택자하고 뭐 된 사연들이. 근데 실은 정책을 할 때는 그런 사연들을 안 봐주고 다 정책을 핀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이런저런 사연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내년부터 또 종부세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12.16 대책이 입법화가 되면은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종부세율이 한 오르게 되는 0.3%포인트 오르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장기 특별 공제 제도라고 해서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은 예. 나중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보유세, 종부세보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을 더해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폭을 좀 깎아준다라고 하니까 네. 양도세가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정부가 증여 취득세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세금을 이용한 뭐 부동산 잡기 성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